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동관계 문제는 생소하기 때문에 어제 조금 시간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시험 일자가 25일 남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 세 번 정도는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모두 다 합격하셔서 지급상담사 자격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그 내용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노동 수요 일자리의 결정 요인, 그 대다수 총이 첫째 그 핵심된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충분히 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곡선, 노동 수요 곡선 또 노동 공급 곡선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체계를 잡아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후방 굴절 이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이 계산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굵게 나오네요. 조금 가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임금 탄력성을 할 때, 노동 수요 할 때는 이게 이제 노동 수요 탄력성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일자리의 그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탄력성을 구할 때는 첫째 이 변화율을 구해야 됩니다.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변화율은 말이죠. 변화분과 원래값을 변화했는 그 분, 플러스가 되었던 마이너스가 되었던 그 절대값입니다. 그것을 변하기 전에 그 원래값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100을 해주면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율은 그 퍼센테이지를 붙여야 되고 탄력성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풀어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좋아요. 임금 나오고 고용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에 대한 그 노동수요 탄력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자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이 고용량, 즉 노동수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율을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원래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죠. 120명.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으니까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일단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할 때는 변화율을 두 가지 구해야 됩니다. 첫째, 노동수요의 변화율을 먼저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임금의 변화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는 0.1이니까 그러면 10%가 됩니다. 10%가. 그 다음에 임금은 한번 볼까요? 10,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변하기 전이 10,000원이고요. 10,000원이고 변한 양이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0.2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거는 20%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일단 변화율을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노동 수요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10%를 20%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0.5가 됩니다. 탄력성 할 때는 퍼센테이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0.5라고 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임금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노동 수요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아예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노동 수요량이 분자입니다. 20%고 임금이 어때요? 10%니까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은 2.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력성에서 이거는 문제가 조금 이 출제가 좀 잘못된 것은 탄력성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전부 다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문제 그대로 이렇게 됐는데 요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프로 감소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는 수직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0이죠. 0인데 이럴 경우는 비가 내린다라고 했죠. 0은 완전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수평이 되면은 이것은 완전 탄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완전 비탄력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 탄력이 되거든요. 완전 탄력이 되면 그걸 수치로 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이것은요. 완전 비탄력은 제로가 되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45도 각도가 될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때 탄력성은 뭐냐면 1이 됩니다. 1이. 자,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적으면은 감소하고요. 그 탄력성의 값이.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보다 적으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프로 감소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프로 증가하는가 하면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1보다 크면은 그때 증가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밑에는 말이죠. 풀이가 복잡하지만 이 풀이보다는 말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0.6 곱하기 15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간단하게 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복잡하게 풀면은 뭐 이치적으로 되겠지만은 가장 이렇게 풀면은 가장 쉽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보다 크면은 증가하고 1보다 탄력성이 작으면은 이거는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5니까 감소를 했겠죠. 그러면은 임금이 5% 상승했다라고 하면 0.5 곱하기 5% 하면은 2.5%가 되겠죠. 2.5% 감소가 돼야 됩니다. 2.5%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감소했느냐 증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여기는 감소한다만 나와 있네요. 만약에 2.5%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것입니다. 왜? 탄력성이 1보다 적을 때는 이거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동 공급 탄력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도 이것은 노동 공급과 임금 간의
이 탄력성을 묻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노동 수요 탄력성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서 볼까요? 역시 이제 변화율을 구해야 되겠죠.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일 때 노동 공급량은 2,270이다. 이게 아까는 이 같이 붙여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걸 풀 때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3,000원에서 임금이 똑같은 임금끼리 얼마? 5,000원 됐죠. 이게 이제 문제를 틀리지 않게 푸는 요령이 되거든요. 노동 공급량은 270이죠. 270에서 얼마로? 540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변화율을 봅시다. 먼저는 뭘 구해야 됩니까? 노동 공급량부터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공급이 분자가 되고 임금이 분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게 540이죠. 540. 그러면은 요걸 보면은 일단은 원래 값이 270이고 증가한 것이 얼마입니까? 270이 증가됐죠. 270. 270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거는 몇 프로? 100%가 증가된 거예요. 100%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임금을 봅시다. 임금은 원래 값이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증가분이 얼마입니까? 2,000원 됐죠. 3,000원에서 5,000원이니까 2,000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지성 구할 때는 100은 다 들어가니까 무시해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에 크게 나눠서 요거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니까 1이라고 하면은 요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5가 되죠.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게 이제 2가 되고 뭐 여러분 3이 되니까 결국 1.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설명을 해 드리냐면은 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쉽게 풀리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걸 보면 더 머리 아프죠. 어차피 이거는 참고로 해놨지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노동 공급의 탄력성 값이 0이라고 했어요. 0일 때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면 봅시다. 수직이 된다라고 했죠. 왜? 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게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 공급.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게 0일 때는 결국 뭐가 됩니까? 수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은 완전 비탄력이거든요. 수평이 되면은 이거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도 각도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0인 경우에는 수직이다. 비는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7번 문제 볼까요?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제로면, 자, 제가 조금 전에 했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있고 노동 공급이 있습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거. 임금 탄력성이 0이면 이렇게 되죠. 수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일자리는 안 늘어나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임금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이건 얼마든지.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봅시다. 임금이 아무리 100% 아니라 1000% 상승을 하더라도 공급은 여기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는 이해를 안 되는데 이러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것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임금 탄력성이 제로니까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러면 노동은 꼼짝 말아요. 노동 공급은. 그러나 임금은 뭐 1원이든 뭐 1억이든 무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100% 상승을 하더라도 아니면 1000% 상승을 하더라도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죠.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500명이라고 하면 500명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수직선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개별 노동 공급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이 그림을 통하면 이게 쉽게 이해를 돼요. 자, 시간당이 아니든 뭐 하루든 뭐 분당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 공급이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 경우에요. 이와 같은 경우는 노동 공급은 500명에 고정이 돼 버려 있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임금이 10% 상승할 때 이건 퍼센티지가 나와 있으니까 좋네요. 노동 공급이 5% 상승하면은 그럼 이거는 얼마 됩니까? 0.5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 탄력성이 2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아마 이거는 분자 분모를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드시 임금이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이든 노동 수요는 이것이 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성이 수평성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같은 건 봅시다. 이게 완전 탄력적이거든요. 노동 공급은. 자, 임금은 고정이 돼 있어요. 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인데 이건 계속 고정이 돼 있죠.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노동 공급은 무한대로 쭉 뻗어나가죠.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어떤 기업이라고 하냐면 독점 내지 독과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갑질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는, 질이 좋지 않는 그런 회사는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독점과 독과점은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독점은 한 회사가 독점을 하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회사에서 독점하는 것이고, 독과점은 독점하는 회사가 여러 개일 때를 그걸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론적인 문제인데, 한번 들으면은, 설명 들으면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장의 종류가 일단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 시장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이냐 이걸로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럼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은 신고전학파 아담 스미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 이르는 모든 노동을 동질적으로 봅니다. 노동은 똑같죠. 네, 그래서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입니다. 이것을 어쩌면 노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 세계가 노동 세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정보를 완전하게 서로 공유를 합니다. 불완전한 그 노동시장, 이 반대로 불완전한 노동시장은, 경쟁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정보를 알만한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자유경쟁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자유경쟁시장. 그래서 시장 임금에 누구라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모든 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돼 있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제도가 지향하다 보니까 시장 임금에 어떤 간섭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 노동이 충족된다고 하는 것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이 외부 노동시장, 내부 노동시장은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막힘이 없습니다. 이 시장 간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이게 막힘이 없어. 완전히 소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아주 그 자유로운 게 하나의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불안정 경쟁시장은 이거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노동시장 정보 공유가 불완전하고요. 지식도 부족합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점 구매, 과점 구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구조적 노동시장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관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갑질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 경쟁시장이 이렇다는 걸 참고를 하고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노동의 동질성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신고전학파 이론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입니다. 역시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아닌 걸 했습니다. 경제적 노동시장이 맞습니다. 노동시장이 분단되는 게 아니죠. 어때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완전한 데 분단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향을 하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학습 초점을 익히면은 이것이 이제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자, 경쟁 노동시장 하면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뜻인데 경제 모형의 기본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부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 외부 구분이 없는 것이죠.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능력이나 숙련도에 차이가 있다 있는 거 아닙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이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론, 아담 스미스의 이 이론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보도 소통이 잘 되고 동일 임금에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니까요. 하나 더 볼까요? 다음 중 경쟁 노동시장 모형의 가정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거 맞죠? 노동자의 단결 조직과 사용자의 단결 조직도 없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모든 직무의 공석은 내부 노동 시장을 통해서 채워진다가 아니에요. 내부, 외부 막힘 없이 골고루 채워진다는 것이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상하나 구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82-1인데 일국의 경제에서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게 바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볼까요?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인 경우와 수요 독점인 경우의 비교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죠. 이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 독점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이런 기업주는 완전 경쟁인 경우에 비해 임금 수준도 낮습니다. 안 올려줍니다. 고용도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하지 않고 아주 적은 인원을 고용을 해서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직 한계 생산 나오는데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바로 이 한계 생산이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자, 이중 노동 시장 이론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전 경쟁 노동 시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중 노동 시장에는 뭐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학습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이중 노동 시장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첫째, 고용이 안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입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전하냐 불안정하냐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더 우리가 실감 있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자, 이중 노동시장은 1차적 노동시장이 있고 2차적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1차적 노동시장은 삼성이나 이런 SK라든가 이런 대기업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뒤에 나오는 내부 노동시장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1차적 노동시장은 어때요?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지. 일단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진 관리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노동시장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기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는 고임금을 지급하고요. 근로조건도 아주 양호하고 복지도 잘 돼 있고 고용 안정도 되고 합리적인 노무 관리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1차적 노동시장,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반대로 2차적 노동시장은 일단은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그 대신에 아주 저임금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수행할 이런 그 직무가 되어 있고, 또 승진 관리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승진 어떤 기준도 없고 기술 수준이나 학력보다는 성이나 특히 연소자, 빈민청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한국어는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막노동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다른 말로 노가다 시장 이렇게 하겠죠. 저임금 또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근무했다가 그만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있다가 이직한다는 이직률이 아주 상당히 높은 2차적 노동시장이다. 이런 것을 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시장이죠. 이건 작년 마지막 해도 나왔겠지만은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가 상이할 때 이렇게 나타나고 빈곤 퇴치도 실패하고 빈곤자가 많고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이 일어날 때도 그럽니다.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은 어때요? 완전 경쟁시장이죠. 이럴 경우에는 분단 노동시장이 출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 하면은 열악한 거 생각합시다. 내부의 승진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종사자의 결건율이 낮은 게 아니고 아주 많죠. 종사자의 고용기간도 짧죠. 예, 맞습니다. 다. 적합한 걸 찾으라고 하는 게 이게 해당이 되죠. 자신의 인적 자본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의가 별로 없어요. 해봐야 어떻습니까? 특별한 그런 게 없죠.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걸 냈네요. 열의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또 설명을 잘못했네요. 막 속도를 내다 보니까 종사자의 고용기간이 짧은 게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도 저임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4번을 제가 요거 하나 설명한다고 제가 초점이 거기가 있었는데, 인적 자본 하는 거는 뒤에 그 인적 자본 이론이 나옵니다. 인적 자본은 뭐냐면 사람 자체를 사람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투자 대상으로. 그러면 사람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뭐 사람을 사고 파는 뭐 인신매매 시장 이런 것 아닙니다. 즉 사람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보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유학을 간다든가 여기에 투자하는 게 이것이 돈이 된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이게 자본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된다,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인데 그건 뒤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내용으로 쭉 보시면 압니다. 자, 이번에 89번 문제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작년에 나왔네요.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지사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대한 정부 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그 지금 상담학에서도 노동 관련 법규까지 모든 문제를 보면 제가 제공한 그 문제가 약 한 2000문제 가깝거든요. 해수까지 다 포함해 갖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 모든 게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이게 다 땡이에요. 땡이에요. 이게. 그런데 딱 보면 하나 요게 있어요. 이 분단 노동시장이 등장할 때는 이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이때만이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 개입에 대해서 이게 좋은 쪽으로 해주는 거는 바로 분단 노동시장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정부 개입이 없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 아니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적인 고용계획 확대나 임금 보조, 차별 대우 철폐를 막 주장을 하죠. 외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부 노동시장이 쉽게 말하면 2차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장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죠.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 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건 맞는데 요것은 1번은 이게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단 요거 하나 또 볼게요. 요거는 원래 1에 나왔네요. 분단 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다른 거는 보면요.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데 노동시장 이론에는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거 질문보다는 먼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어제도 제가 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동 이 경제 문제는 가설이라고 했죠. 가설요. 예. 가설입니다. 이게 100%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자들도 이 책임을 면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먼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이게 아주 좋지가 않거든요. 국민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빈부 격차라든가 모든 문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빈곤 대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정책 실패가 되는 것이고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건 맞죠. 쉽게 말하면 내부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게요. 이렇게 이 분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에는 말이죠. 원래는 그 임금을 보고 1차 노동시장은 임금을 보고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2차 노동시장은 임금을 떠나서 일단 일자리 자체를 중요합니다. 일단 임금을 떠나서 일을 하고 싶다. 일자리라고 하면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금 여기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했는데 요거는 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학력 실업자는 아무리 많더라도
이 단순 노무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거의 안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노무직 임금이 하락하려고 하면 이쪽에 단순 노무직으로 공급이 많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이 잘 안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의 임금이 임금도 같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내부 노동시장 앞에 말이 많이 나왔죠. 이제 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던노업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그 이론입니다. 자, 하나의 제가 이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은 실기에도 엄청 자주 출제됩니다. 노동시장론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1강에서 뭡니까? 소득효과, 대체효과, 그 다음에 결정요인, 탄력성 결정요인, 대다수총,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아주 단골이 됩니다. 이 내부 노동시장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익힐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드릴게요. 내부니까 어떤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어떤 건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 네. 현관을 쑥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관문을 쑥 밀고 들어가는데 이 집이 좀 아주 잘 사는 집인지 몰라도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니까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관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현관문을 쑥 밀고 보니까 오른쪽에 이 집은 큰 어떤 뭐 무슨 조경이라든가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장성이 오른쪽에 이렇게 장성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에 요 이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그림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과 더불어서 그 특징을 익히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내부니까 뭡니까? 내부로 들어가려면 일단 현관을 어떻게 해요? 현관을 쑥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오른쪽에 장성이 있더라. 우장성입니다. 그래서 현관 쑥 우장성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키워드를 생각하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내부 노동시장은 쉽게 말해 어찌 보면은 이게 1차 노동시장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기업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그런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회사는 기업의 특수적 현장 훈련을 중시합니다. 특수한 현장 훈련요. 이게 이제 현관숙의 현입니다. 현장 훈련이에요. 우리가 훈련에는 일반 훈련이 있어요. 일반 훈련이 있는데 이런 내부 노동시장은 기업 내에서 하는 현장 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들의 그 어떤 기술을 외부에 공개가 되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기업의 전문가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아주 전문적인 현장 실습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장 훈련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될 게 현장 훈련이 있고 일반 훈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훈련은 기본 훈련이라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이 현장 훈련, 내부 노동시장의 현장 훈련은 그 기업만에서 시킬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쉽게 말하면 내부 노동시장 같으면 어때요? 조금 폐쇄적일 개방적보다는. 그러니까 현관 문도 달아놓고 아무나 못 들어오고 나가게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업은 그 기업에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이. 쭉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어요. 또는 기업 내 문화라든가 그 기업 내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독특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이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숙은 뭐냐면은, 바로 숙련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현장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연마되는 것이겠죠. 이래서 현장 훈련은 숙련의 특수성이 있는 이 세 가지가 내부 노동시장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관 숙은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우장성입니다. 즉 뭐냐면 오른쪽에 장성이 지키고 있다라고 했죠. 우장성. 예,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가 가능합니다. 내부 노동시장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내부 노동시장은 말이죠. 고임금을 줍니다. 아주 그냥 일반 노동시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장은 장기 고용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기업 측에서도 함부로 이직을 못 시키죠. 왜? 현장 훈련도 시키고 고임금을 줬는데 함부로 이렇게 이직을 시킬 수가 없고 해고를 하기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 근로자도 어때요? 대우 좋고 이렇게 좋은데 자기도 자발적으로 잘 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승진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게 하나의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차이는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의 차이는 내부 노동시장은 진입이 어렵죠. 그래서 현관문을 하나 이렇게 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 노동시장과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외부 노동시장은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이 외부 노동시장 문이 없어요. 2차 노동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던노브의 내부 노동시장론에서 일반적으로 외부 노동시장과 분리되는 독립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조직체는 이런 시장은 기업입니다. 이런 거는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의 특수성이죠. 산업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형성 요인이 아닌 거 나올 때 현관 숙으로 찾고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물론 여러분들 현장 훈련 관습训練의 특수성은 문제 풀면서 익혀 주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현관숙 이렇게 나오면 현관숙이 도움이 되겠죠. 쭉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현관숙으로 보면은 되는데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 됐죠. 여기 보면은 장기 연속 가능성은 어때요? 하나의 그 우장성에서 우장에 해당돼요. 특징도 되고 장점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위계적 직무 서열이 아주 엄격합니다. 아래 위가요. 기능의 특수성 타는 게 바로 현장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는 요거 관계없다고 하는 거. 요거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96번 문제인데요. 딴 거는 넘어가고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2차 노동시장 또는 외부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이런 내부 노동시장은요 급하게 생산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사업 경영 계획이 단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당장 뭐 1, 2년 내에 그렇게 성과를 안 낸다고 해서 뭐 연봉을 삭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 쭉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A 기업은 특수화 훈련이 있고, B 기업은 모든 기업에 필요한 일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 노동시장이 되고, 이거는 일반 기업이 되겠죠. 이럴 때 A, B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해죠. 두 기업이 다. A 기업도 감소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득불 해고를 해야 된다는 걸 가정을 했습니다. 똑같이 A 기업, B 기업 해고한 상태에서 해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뭐냐 이겁니다. 뭘까요? 해고 가능성이 B기업이죠. 왜? B기업은 일반 훈련자니까 해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다시 재고용이 되겠죠. 그러나 A기업은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기업 B가 A기업보다 해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인적 자본 이론과 선별 가설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쉬세요. Recording 편안하게. stopped.